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역사 승진쌤입니다. 오늘 라틴 아메리카 독립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미국 혁명, 프랑스 대혁명, 그리고 나폴레옹 시대, 그 빈 체제까지 배웠죠. 자, 이런 것들이 배경이 돼서 라틴 아메리카 독립이 일어난다라는 거 배워볼 거고요. 그 라틴 아메리카 독립이 아이티부터 시작해서 에스파냐 식민지들이 어떻게 독립했는지, 포르투갈의 식민지, 브라질이 어떻게 독립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결과로는요, 그냥 지금도 잘 못 산다, 독립을 했지만 많은 것이 발달되지 못했다 라고 정도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학습 목표 확인하고 올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라틴 아메리카 독립 첫 번째 이유, 미국의 독립입니다. 자, 미국의 독립과 라틴 아메리카 독립은 조금 비슷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자, 미국에 어떻게 세웠는지 다시 한번 보면요. 미국은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제임스 1세의 박해를 피해서 청교도들이 대서양 건너 이렇게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160년 정도가 지난 1783년 미국으로 독립을 하게 되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 메이플라워와 요크타운 전투 사이에는 160여년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이 160년간 시간 동안 영국 사람일지언정 식민지가 고향인 사람도 꽤 많았겠죠. 그들은 자기들의 문화를 가지고 이 식민지를 경영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라틴 아메리카는요, 차라리 이쪽보다 심하면 심했습니다. 자, 그 이유를 볼까요? 2학년 때 배웠었죠. 먼저 코르테스의 에스파냐 군인들이 아즈테크 문명을 멸망시켰다라는 거 배웠고요. 그리고 피사로가 잉카 문명을 무너뜨렸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즉 에스파냐에 해가지고 라틴 아메리카의 고대 문명, 아스텍 문명과 잉카 제국의 문명이 무너졌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가 16세기였죠, 여러분. 그런데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은 19세기가 되어서 일어납니다. 즉 약 300년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같은 에스파냐 사람일지언정 본토에서 온 사람, 그리고 당시 거기서 태어난 사람, 이렇게 계층이 나눌 수밖에 없었고요. 또 나누는 쪽은요, 본토의 불만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이 새로운 환경에 살았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라틴 아메리카를 경영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미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국 독립혁명이 라틴 아메리카 독립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 프랑스 대혁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프랑스 대혁명의 주요 가치는 자유, 평등, 박애입니다. 자, 이런 이름에서 봤을 때는 크리올들, 즉 당시 남미에서 태어난 에스파냐 사람들 또는 포르투갈 사람들이요, 본토 사람들하고 당한 차별, 이건 결코 자유, 평등, 박애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이러한 프랑스 대혁명의 이념이 남미로 전파되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남미의 물결을, 즉 남미의 움직임을 새롭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폴레옹 시대를 볼 수 있겠는데요. 나폴레옹 시대 때 굉장히 유럽의 나라들이 휩쓸려고 다녔었죠.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에스파냐를 보면요, 나폴레옹과 오래 전쟁을 하면서 국가 재정이 파탄나게 됩니다. 이렇게 파탄난 국가 재정을요, 식민지에서 메우려고 했던 거죠. 즉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국이 재정을 식민지에서 갖고 오려니까 그러한 불만 때문에 독립을 했던 것처럼 라틴 아메리카도 어떻게 보면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식민지로부터 이렇게 착취를 하려고 하니까 그에 대한 불만적인 요소가 독립의 하나의 요소로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랑스 대혁명 그리고 나폴레옹 시대 이후에 라틴 아메리카 어떻게 독립했는지 크게 세 단계에 걸쳐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교과서의 첫 줄에 있는 IT 혁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IT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한 줄밖에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걸 굳이 좀 길게 설명해야 되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 서술이 1804년에 IT가 최초로 독립을 했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은 크리올 또는 크리요에 의해서 주도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IT 독립 또한 크리올들이 주도한 게 아닌가라고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참고로 여기서 여러분들 선생님 자꾸 크리올하고 우리 교과서에는 크리요라고 되어 있죠. 같은 의미라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크리올이라고 해도 크리요구나 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IT 혁명 가면요. IT는 여기 카브리브해 근처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라틴 아메리카가 어떻게 됐냐? 잠깐만, 인사. 자, 학생이 지나가가지고요. 계속하면요.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IT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당시 IT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왜냐면
유럽에서 가지고 온 질병 때문에 원주민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러한 손실된 농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당시 삼각무역을 통해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가 아메리카로 건너갔다고 했었죠. 따라서 당시 아이티 섬에 있는 인구 비율을 보면요, 87%가 흑인 노예였고요, 5%가 백인들 노예주였고, 8%가 백인 노예주였고, 5%가 둘 사이는 혼혈이다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혼혈도 상당수는요, 노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혼혈까지 지배층으로 보고 이 흑인 노예들을 피지배층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IT가 지금 경영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죠. 프랑스 대혁명 사이에서 국민공회 때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프랑스 대혁명의 핵심 이념이 자유평등 박애잖아요. 그런데 국민공회, 이 전에 사람들, 국민공회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은요, 이 자유평등 박애는 오로지 백인들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상식적으로 흑인과 공유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국민공회 근데 이렇게 과격하잖아요. 루이 16세 당시 왕도 죽일 정도로 과격하고 이상론자들은요, 결국 흑인들에게까지 자유평등 박애 이념을 주입시켜가지고 노예제를 폐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 1792년쯤에 노예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10년 뒤인 나폴레옹 시대 때 1802년쯤에 돼가지고 나폴레옹이 노예제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사이에 이제 흑인들도 꽤나 많이 계층들이 성장했고, 그리고 노예제가 다시 그럴까 부활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선생님 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이 IT 혁명에 큰 공헌을 세웠던 두 사람, 투생 리베르크와 장자크 데살린에 의해서 IT가 독립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역할은 투생이 있는데, 투생이 말년에는 조금 권력의 맛에 취해가지고 독재를 좀 했다고 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나폴레옹에게 저항해가지고 프랑스로 끌려가서 죽었고요. 이 장자크 데살린이 IT 독립을 완성시켰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IT 혁명의 의의를 보면요, 우리 교과서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처럼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독립입니다. 나아가가지고 우리 지구 역사상에서 흑인 노예들이 해방을 한, 그리고 나아가서 공화정을 만든, 즉 흑인 노예 최초의 공화국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IT 독립혁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에스파냐에서 독립된 여러 국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에스파냐의 독립은 아까 말했듯이 크리올들이 주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크리올을 다시 말하면 라틴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백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고대 문명 파괴하고 독립되기 전까지 약 300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들의 문명을 만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본토에서 많은 수탈을 해가지고 본토와 많은 불만이 있었다는 것까지 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독립의 두 영웅 시몬 볼리바르와 산마르틴입니다. 시몬 볼리바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북쪽을 많이 해방시켰고요. 그리고 산마르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남쪽, 그리고 페루까지 독립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시몬 볼리바르, 이 볼리바르의 이름을 따가지고 볼리비아가 건설된 것이죠. 볼리바르 같은 경우에는 베네수엘라부터 시작해서 콜롬비아, 에콰도르, 그리고 볼리비아까지, 그리고 페루 독립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고요. 산마르틴은 아르헨티나 사람으로서 칠레, 페루 이렇게 독립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는 좀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나중에 결별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시몬 볼리바르 같은 경우에는 라틴 아메리카 또한 미국처럼 돼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미국이 큰 연방제 국가인 것처럼 라틴 아메리카도 작은 국가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하나의 아메리카 대콜롬비아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제를 채택한 공화정이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런데 산마르틴 같은 경우에는요, 당시 남아메리카는 그렇게 되기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당시 남미 같은 경우에는요, 각각의 지역마다 이익이 다 달랐기 때문에 하나의 콜롬비아, 즉 대콜롬비아, 하나의 아메리카가 만들기 힘든 실정이었죠. 따라서 산마르틴은 입헌 군주제를 주장해서 각각의 지역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됐든 시몬 볼리바르의 이상은 실현되지 못하고요. 각각의 이행하기 때문에 남아메리카는 각각의 나라로 쪼개져서 독립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전에 독립된 아르헨티나가 어떻게 독립했는지 잠깐 보면요. 당시 유럽 본토에서는요, 나폴레옹 시대였죠. 그러니까 프랑스가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에스파냐는 힘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와중에 유럽의 섬나라 영국이 갑자기 아르헨티나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당시 영국은요, 세계 최고의 해군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전에 최고의 해군이었던 무적함대를 무너뜨릴 정도로 엄청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나폴레옹이 무너진 이유 중 하나가 영국 해군에게 패배해서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 영국 해군을 아르헨티나가 스스로 막아냅니다.
자, 이렇게 본토에 불만이 많았던 크레올들은요, 더 이상 본토 누시를 받으면서 에스파냐에게 종술될 필요가 없겠죠. 아르헨티나는 독립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날도 아르헨티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브라질을 볼까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습니다. 당시 포르투갈의 상황을 보면요, 에스파냐가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포르투갈 본토는 공격을 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은 왕실이 짐 싸들고 식민지였던 브라질로 건너가는 거예요. 즉 거의 국가 이주를 한 거랑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나폴레옹이 실각을 하고 포르투갈 왕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당시 포르투갈 왕이었던 주왕 6세가 아들 페드로 1세를 브라질에 놔두고 돌아가는데요. 이 페드로 1세가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브라질에 있는 크레올들의 지지를 얻고 자기가 황제가 돼서 본국 뒤통수 치고 브라질이라는 독립국가를 건설합니다. 근데 웃기게 이 페드로 1세는 나중에는 잠깐 포르투갈 페드로 4세가 돼서 왕을 겸하기도 한다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잠깐 자기가 황제 되고 싶었는지 뭔지는 선생님도 공부를 자세히 안 해서 모르겠지만은 본국 뒤통수 치고 새로운 나라 브라질을 독립시켰다는 거. 브라질은 이렇게 독립합니다. 자, 근데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 사이가 안 좋다 했잖아요. 근데 포르투갈하고 에스파냐도 사이가 안 좋은데 아마 그걸 이어받았나 봐요. 자, 계속할게요. 독립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럽은요, 빈 체제였죠. 자, 당연히 빈 체제는요, 복고주의, 즉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기 때문에 유럽 본토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도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대한 두 나라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영국과 미국이에요. 자, 영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간사한 것 같습니다. 이 영국이 빈 체제가 만들어진 빈회의 때 자기들도 충분히 얻을 거 얻었거든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좀 지들도 얻었으니까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빈 체제 목적이 이거니까. 자, 그렇지만 당시 영국 생각에는 라틴 아메리카가 돌아가는 게 영국 국익에 결코 이득이 안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스파냐 견제를 위해서라도 라틴 아메리카는 독립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무역의 확장지를 넓히기 위해서라도 영국 입장에선 라틴 아메리카가 독립되는 것이 더 좋았다고 합니다. 나아가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틴 아메리카 독립됐으니까 유럽은 더 이상 아메리카에 간섭하지 마라, 그러니까 노터치라 라고 하는 당시 미국 대통령 제임스 몰로의 몰로 선언이 발표되면서 유럽은 아메리카에 더 이상 신경을 못 쓰게 되는 것이었죠. 즉 이렇게 냅두자라고 하는 쪽이 승리함으로써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은 실현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까지 살펴봤고요. 결과는 아까 말했듯이 굳이 더 알아볼 필요 없죠. 독립됐고요. 오늘날까지 독립국으로 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많이 못 살아요. 힘든 나라가 남아메리카의 대부분의 국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 대혁명 이념이 계속 이어져야겠죠. 자유주의, 민족주의가요. 자, 이 자유주의의 일부를 배울 건데 다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던 프랑스로 돌아가서 프랑스의 자유주의와 관련된 1830년의 7월 혁명 그리고 1848년의 2월 혁명을 배우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 자, 꼭 동영상 보고 이후에 복습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